지금 김병욱 의원이 보니까 성남시장 단수 공천이 됐다가 지금 공심위에서 이게 뒤집어졌어요. 그래서 그 우리 방송도 많이 하시는 김지호 전 대변인의 재심 신청을 받아들인 건데 이 김지호 대변인이 김병욱 전 의원의 이른바 장남 아파트 아빠 찬스 의혹을 제기했는데 이것 때문에 공천 번복이 결정되었다, 영향을 미친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고 있는데 문 대변인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보통 이런 정치인들의 이런 의혹은 원래 당 내부 사람들이 하는 게 확실합니다. 그건 맞아요. 뭐 과거 뭐 박근혜 대통령 때나 이재명 대통령 아니 이명박 대통령 때 나왔던 의혹들도 다 내부 공천 과정이나 아니면은 네. 이제 후보 선출 과정에서 이제 나왔던 것들이잖아요. 실제로 내용을 좀 따보면요, 확실히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실제로 지금 대한민국에서 뭔가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하면 이런 걸 지금 민주당에서 대부분 소명하게끔 제도를 만들어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소명하는 과정에서 뭐 액수가 말이 안 맞게 나오는 거죠. 계산이 숫자적으로 안 맞는 거죠. 그러면은 이 돈을 누군가가 줬는데 부모님이 주셨다라는 건데 그럼 반대로 그럼 부모님은 그 돈을 어떻게 형성하셨는가가 또 증명이 돼야 돼요. 근데 또 하필이면 이분이 또 공직자이시고 그럼 여기에서 당연히 의혹이 제기되고 저는 이게 혐의가 있다는 표현이 제일 적절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공천 과정에서 나오는 얘기들이 그냥 민주당 공천 끝난다고 흐지부지 되는 게 아니라 좀 깊게 파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국민의힘에서 생각보다 잘 뭔가 물고 달려들질 않네요. 뭐 하는 거야 지금? 뭐 하는 국민의힘 거야? 대여 투쟁이 지금 국민의힘 내부적으로 일단 흡수할 문제가 많아서 대여 투쟁 너무 애매하고 결국 그래서 대변인들 빨리빨리 복귀시켜야 됐었는데 이게 복귀시켰으니까 좀 다행입니다. 대여 투쟁을 하는 사람들이 대변인이었는데 그건 나중에 이따 이게 차치하더라도 저는 이 아들님이 연봉이 너무 높아가지고 12억 전세금을 스스로 마련했다라는 게 김병욱 의원 설명이고 김병욱 의원 말하는 게 며느리가 원래 2억 몇 억을 갖고 있었다 이거 아니에요. 예. 그 유학 가기 전에 서울집 사놓는 게 낫지 않겠냐 해서 그 돈으로 서울집 사놓고 유학 간 거다. 너무 부러워요. 너무 부럽고 그러니까. 너무 의견이 이거 사실 이재명 정부에서 다주택자를 악마화로 규정하는데 김병욱 전 정무비서관이죠. 이재명 정부의 정무비서관 사실상 다주택 아닌가. 그러니까 다주택이라는 게 명의를 내가 갖고 있냐 아니면 아들이 명의를 갖고 있냐 집을 분리시켜서 아들이 갖고 있냐 이 문제인 거거든요. 증여를 하냐 아니냐 문제인 건데 이 자금 출처가 명백히 소명되지 않으면 국민들 시선이 보기에는 이거 성남시장 본선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 아드님이 그 맥킨지인지 어딘지 맥킨지. 그 외국 기업에서 근무하는데 그 연봉이 얼마나 되길래 그 어린 나이에 벌써 이렇게 10몇 억을 지금은 미국 유학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또 이따가 또 유학을 또 가신 거예요. 그러면 그 연봉에 대한 세금을 제대로 냈냐? 그 세금 기록만 공개하면 되거든요. 우리 아들 연봉이 이만큼이었고 거기에 대한 소득세를 이만큼 냈다. 우리 아들 연봉 몇 억 맞다 라고 하면 국민들이 능력이 있구나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그러한 소명 자료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JTBC에서 이 관련해가지고 되게 검증을 네. 엄청 자세하게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금액도 이제 김병욱 의원 측에서는 아들 부부가 고액 연봉자여가지고 12억 원의 전세금을 스스로 마련했다. 이 집을 보니까 20몇 억 정도에 샀던데 네. 본인이 한 6억 정도 빌려주고 나머지 아들 부부가 어떤 고액 연봉자에서 그 며느리는 아마 뭐 변호사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금액 했는데 JTBC도 이걸 전부 다. 근데 이제 이게 금액이 안 맞아. 안 맞는 게 왜 그러냐면 그럼 진짜 10원 하나 돈 월급 받은 거 두 분 아들 부부가 돈 받은 걸 전부 다 10원 한 장 안 썼을 때 이 금액이 모이는 거거든요. 네. 그럼 생활비는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요. 이것도 네, 있고. 네. 그다음에 지금 유학 갔는데 유학 비용은 네. 뭐 회사에서 어느 정도 보조를 받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유학 가서 그 JTBC에서 하버드인가요? 지금 어디서 그 유학하고 있는데 그 대학교 주변에 네. 월세 시세도 대부분 다 이것도 밝혀냈더라고요. 그래서 이 돈 정도는 최소한 들어가지 않느냐. 네. 그래서 이제 지금 그 부분 관련해서 이거 아마 추가 검증이 될 것 같고 아마 지금 국민의힘은 성남시장 후보가 신상진 네, 확정됐습니다. 확정되셨나요? 네. 그러면 이제 뭐 본선에 김병욱 의원이 올지 김지호 대변인이 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김병욱 의원이 만약에 민주당 후보로 오게 된다면 이건 본선에서도 저는 불거질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 국민의힘에서도 단단히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의 성남시의 의원이 사실 분당 의원이 안철수 의원이나 김은혜 의원이 한 번 정도를 포를 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에 대해서 포를 많이 쐈죠. 근데 김은혜 의원이 이 정도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포를 쏴야 되고요. 성남시가 어떤 곳입니까? 성남시가 대장동 백현동에 의혹이 있는 곳이잖아요. 대장동 업자들이 7,800억을 헤쳐먹었는데 그 과정에서 다양한 로비를 했다는 것이 판결문을 통해서 밝혀지고 있는데 성남시를 기반으로 하고 정치를 하고 있는 성남시장 후보자로 나왔는데 그 아들이
부동산을 구매했는데 그 자금 출처가 의혹이다? 이거는 파봐야죠. 그러니까 예. 이게 김은혜 의원님이 본인이 또 언론에 화제되면 경기지사 나가라 그럴까 무서워서 안 하시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이거 당연히 전 때려야 될 부분이 너무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서 얘기해 주신 것도 그렇지만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다주택자 악마를 넘어가지고 다음 스텝으로 뭘 살살 올리고 있냐면 비거주 1주택자도 투기 세력이다. 요거 지금 프레임을 살짝 잡아가고 있거든요. 전형적인 비거주 1주택자예요. 나 유학 갈 건데 유학 가기 전에 사놓겠다. 그게 뭔 소리야? 갔다 와서 집값 오를 것 같으니까 미리 정확하게 투기거든요. 그게 그래서 시장 10억이 목적으로 하는 거죠. 올랐어요. 10억이 올랐어. 그러니까 그 민주당 세력에서 때보다. 지금 얘기하는 비거주 1주택 투자 세력, 투기 세력이 지금 그 아들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 내부에서 당연히 문제 제기가 있어야 되고 우리 쪽에서도 보수 쪽에서도 야 니네 이거 부동산 정책 이렇게 한다더니 니네는 왜 그런 사람들 후보 내고 있냐? 때려야 되는데 때리고 있는 게 민주당 내부 개파 싸움이에요. 이거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대여 투쟁 더 활발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좀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제 정치인이라고 하면 청렴해야 되고 결백해야 되고 그리고 그 자식들도 그렇게 좀 동일하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깨진 게 조국이었던 거고 지금 이 정부에 들어와서도 여러 정치인들이 평생 정치만 하고 살았는데 재산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이제 사람들이 봤을 때 그 사람이 어떻게 재산 형성을 했는지부터 의혹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지금 민주당이 하고 있는 부동산 정책을 보면 결국에는 대출을 규제하고 이런 것이 그 가계의 대출 규모가 점점 늘어나니 그러면은 대출을 규제하자라고 처음에 시작을 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 김병욱 씨 후보자의 아들을 보면 엄청난 대출을 끼고서 큰 이익을 얻고 있는 걸 보면 민주당의 방향과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나는 되는데 너희 국민들은 안 돼라고 하는 게 저는 지금 민주당이 점점 과연 국민들의 소리를 가까이 가서 듣고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사실 이 그 JTBC의 이런 취재 과정을 보면요 뭐가 생각나면 이제 집을 살 때 이제 이 현금이나 대출 관련해서 비율을 정할 때 세무사한테 많이 상담을 받거든요. 그럼 세무사들이 딱 요렇게 상담을 해줘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부의 네. 총 소득을 합산을 해가지고 얼마 벌었는지 다 떼오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그러면 소명할 수 있겠네요라고 해서 이제 12억 전세금 뭐 이렇게 뭐 해줘요. 그리고 현금은 얼마 있었다고 하고 근데 딱 이게 여기에 들어맞는 거거든요. 공식이 딱 들어맞게끔 그래서 얘기한 거예요? 지금 김병욱 후보는 이게 세무사가 법률적으로 그리고 세무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한 내용이기 때문에 해명을 하고 있는데 되게 안타까운 건 뭐냐면 결국에는 선출직이란 말이죠. 선출직 성남시장을 하려는 사람은 국민 정서에도 맞아야 되는데 지금 과연 이게 국민 정서에 맞냔 말이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봤을 때는 어떤 부모가 요즘에 7억씩 떡떡 내줄 수 있고 어떤 자식들이 12억 평생 뭐 2억을 평생 안 써가지고 그 벌이에서 생활비도 안 쓰고 먹지도 않고 사지도 않고 해가지고 2억 모았다가 결혼하는데 자금으로 쓰냔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다 말이 안 되는 얘기니까 지금 뭐 민주당이 깨끗해서라기보다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을 해명을 내놓고 있는데 그거를 민주당 내부 후보가 얘기를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다시 경선을 하기로 한 거라는 거죠. 그 김병욱이라는 사람은 정무비서관 있기 전부터 국회의원을 했기 때문에 김병욱이라는 사람의 재산 신고는 매년 합니다. 그 최근에 있었던 2026년 재산 신고를 보더라도 아들이 저만큼 갖고 있었다는 재산 신고 안 했어요. 사실 장남하고 차남이 독립생계를 하면 독립생계 재산 거부고지 하면 되는데 거부를 하면 되는데 거부를 하지 않고 장남하고 차남에 대해서 재산 신고를 했습니다. 뭐 증권은 얼마 갖고 있고 채무가 있고 채권이 있고 했는데 근데 현금을 저만큼 갖고 있었다는 거는 신고를 안 했어요. 그러면 저 현금을 계좌에 보관 안 하고 있었고 집에 쌓아두고 있었다는 겁니까? 12억 현금을. 이러한 의심이 들면서 문재인 정부 때는 어땠습니까? 부동산을 살 때 현금으로 사는 거를 자금 추처를 다 소명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분명히 저 부동산을 살 때 그 소명 신고서를 냈을 거란 말이죠. 그래야지 FIU에서 그 포착을 안 하는데 이런 게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현금을 12억을 갖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보니까 김병욱 후보 측이 또 왜 그러면 이 개포동에다 집을 샀냐 얘기를 하니까
아들 회사와 가까워서 이제 여기다 샀다라고 했는데 실상 아들 회사는 여의도에 있었어요. 네, 그럼 출퇴근만 해도 왕복 2시간 걸린다. 실제 한 3시간 걸려요. 왜 그러냐면 출퇴근 시간대는 막히기 때문에 뭐 저도 왔다 갔다 가끔 해봅니다만 거의 1시간 넘게 걸리거든요. 거기까지. 이 직주 근접의 해명 자체가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지금 이게 해명이 오히려 더 화를 부르는 느낌이거든요. 그 개포동이라는 동네를 봐야 되는데 개포동 위에 보면 이제 대치동이 있고, 그러니까 강남구 개포동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또 산하고도 가깝고 굉장히 좋은 동네예요. 그렇죠. 강남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가 이제 전반적으로 다 개발이 되면서 아 여기는 무조건 뛴다라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거는 투자를 위해서 여기에 산 거지 실질적으로 여기가 뭐 정말 뭐 여의도하고 가깝습니까? 아니요. 엄청 멀어요. 예, 그리고 출퇴근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 근데 그렇게 이렇게밖에 해명을 낼 수 없었다는 건 자기네들이 솔직히 투기를 위해서 여기를 샀다라는 거를 자명하는 거라고. 저도 서울지리는 잘 몰라요. 저도 지방 사람이라. 근데 개포동은 제가 알기로는 분당이랑 가까운 걸로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대치동 학원가하고도 너무 가까운데 거기에 이제 대량 무슨 터널이 있잖아요. 예. 분당에서 이렇게 그쪽 넘어가는 터널이 있잖아. 강남 쪽으로 넘어가는 터널이 있지 않나? 예, 있는데 네. 이제 양재천을 하나로 이제 대치동과 이제 개포동이 이렇게 그래요? 나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살기가 정말 좋은 동네인데 그래요? 여기가 대량으로 개발이 된 거예요. 재개발이. 그래서 여기가 10억씩 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뭐 여기는 그냥 대치동이 그럼 아드님은 미국에 유학 갔는데 10억을 버셨네. 그렇죠. 개포동 레미안 블레스트지라고 합니다. 이거는 재산 공개가 여기까지는 공개돼 있어요. 몇 동 몇 톤지는 안 되겠지만 개포동 레미안 블레스티지 10억이 뛸 정도의 아파트는 제가 전혀 감이 안 잡히니까. 그러니까 거의 저에게는 이 개포동이나 대치동은 거의 네. 무릉도원급이야. 거의 가볼 수 없는 그런 데라서. 그러니까 아예 생각도 안 하고 있는 데라서 뭐 어떤 동네인지도 잘 몰라요. 그래서 관심도 없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참 이 정도면 이제 신상진 캠프에서 뭐 좀 더 적극적으로 아마 준비하고 계시지 않을까. 이제 하버드에다가 비행기를 태워서 누굴 보내던가 혹은 하버드 유학생의 홈페이지를 지지던가 하는 작업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분들.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의 이런 부동산 정책 관련된 이런 잡음들이 거의 좀 이제 뉴 노멀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시기 때도 뭐 다주택자들 악마해가지고 뭐 세금 때리네, 뭐 규제 때리네 했는데 따보니까 자기 옆에 있는 참모들 다주택자 너무 많았고 집 팔라 그러니까 집을 안 팔고 집을 던져버리시지 않나. 이번에 이재명 정부에 있는 같이 있는 참모들도 다주택자들 그렇지. 명단이 쫙 나왔죠. 그리고 뭐 예전에 김용범 정책실장 뭐 갭투자 민주당 관련해서 뭐 갭투자도 문제다 잡아야 되는데 따님 갭투자하신 거 아니니까 뭐 그 자리에서 막 화내시고. 그러니까 저는 민주당이 그냥 너무나 일관되게 우린 되고 국민 너네는 안 돼. 이 얘기를 꾸준히 하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진짜 모순적이고 위선적인 행태를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가. 심지어 그 강유전 대변인은 두 채 갖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강남 집은 안 팔고 용인 집을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랑 똑같은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살고 싶은 곳은 지금 다 강남이겠지. 그 외곽에서 본인이 둘 중에 하나 뭘 처분해야 될까 했을 때는 외곽에 있는 집을 처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왜 본인들에게 적용되는 예를 들어서 최근에도 뭐 다주택자들이 주택 정책에 관여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다주택자들도 주택 정책에 관여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소리까지 담아야 되거든요. 그냥 편향된 정책을 만들어서 특정하게 정책을 만들다 보니까 자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욕망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나쁘게만 보는 거예요. 예, 저는 그게 정말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아까 들어오기 전에 본 뉴스를 보니까 김현지 실장도 원래 다주택자거든요. 네. 시골 분당에 분당 대장동에 있는 그 아파트는 놔두고 시골에 지방에 있는 충주인가 청주인가 있는 아파트는 정리를 하겠다고 내놨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걸 국민들이 보고 역시 청와대 다주택자들 다 이렇게 정리하는구나 생각하겠냐고요. 그 어제 강원일보를 보면 강원도 원주, 춘천, 홍천에 매물이 엄청 많이 쏟아져 나왔다. 왜냐하면 다주택자에 맞아요. 대해서 원주, 서울 출퇴근하는 사람도 있고요. 춘천, 서울 출퇴근하는 사람도 있어요. 평일에는 지방에 있다가 뭐 세종시는 특히 많겠죠. 공무원들이 많으니까. 주말에는 가족들하고 서울에 있는데 그러면 정부가 다주택자를 악마화로 규정하니까 뭘 팔아야 되는데 다 지방에 있는 집만 판다는 거죠. 그럼 지방의 공동화 형상만 더 강화가 되는 거고 그렇지. 서울의 수도권 과밀화는 해소가 안 됩니다. 오히려 지방 집값은 더 떨어지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다주택자를 볼 때 정말로 투기형 서울 강남에만 몇 채씩 갖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뭐 상속으로 인해서 다른 시골집도 받은 사람이냐 이걸 구분해야 되는데 그런 의지나 메시지가 전혀 없어요. 그냥 X에다가 엑스맨처럼 다주택자에 대해서 악마하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이게 정치 패널이 아니라
아니라 지금 이제 서울에 좀 이렇게 부동산을 마련하려고 노력하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얘기를 하면은 서울도 뭐 강남이 자꾸 조망이 돼가지고 그렇지 서울도 아직은 외곽 지역이라든지 뭐 강북 지역인데 이런 아직은 몇 억대 정도 선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지역들까지 완전히 다 투기 지역이라고 과열 지역이라고 묶어서 토지거래 허가제, 대출 규제 다 묶어놔가지고 정말 자기가 어떻게 보면 부모님한테 받을 건 없지만 그래도 내가 다행히 어떻게 내가 조금 능력이 있고 수익이 생겨서 대출을 조금 해주면 내가 여력 있게 서울에 집을 아직은 마련할 수 있는 강남 같은 데는 갈 수 없겠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대출 규제하고 뭐 규제하고 해서 평생 집 못 사게 만들어 놓고 맞아요. 본인들은 자식들한테 7억씩 몇 억씩 그러니까. 퍽퍽 줘가면서 집 사는 게 이게 맞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아까도 우리 권 소장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얼마 전에도 대통령실에서 뭐 정책 관여에 못하게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뭐 여러 비서관이라든지 무슨 국토부 정책실장 뭐 실장 이렇게 뭐 했는데 저는 제일 웃겼던 게 대통령의 가장 측근 중에도 다주택자가 있어요. 네. 이한주 원장이라고 네. 지금 경제사회인문연구원장인가요? 아마 거기 지금 하고 계시고 찾아보니까 작년 12월 달에 대통령 정책특별보좌관으로 임명이 되셨더라고요. 네. 아니 도대체 이분은 찾아보세요. 이한주란 이름 네이버에 쳐보면 네. 재산 공개 75억 있으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다주택자예요. 청담동에 있는 무슨 이 분양권이더라고요. 그게 한 70억 되더라고요. 아니 뭐 70억짜리인가 모르겠어. 네. 하여튼 뭐 전형적인 비거주 주택자 아니에요? 아니 그리고 이분이 뭐 영등포에도 상가가 있어요. 상가도 있고 맞습니다. 자식들 네. 뭐 이렇게 줬다는. 근데 아니 이분부터 뭔가 정리를 하라고 하시는 게 맞지 않냐. 또 그분 이름은 쏙 빠져 있어요. 네, 국토교통비서관도 집이 세 채라고 보도가 됐어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다주택자들 정책 위반하지 마라 그러면 대통령실이 텅텅 비워줘야 됩니다. 대통령실에 한 50명 있다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중에는 김용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또 남양주 집을 구입해가지고 샀더라고요. 다주택자가 최근에 됐어요. 상속으로 인해 된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대통령이 다주택자에 대해서 배제하라라고 하면 정책을 위반할 대통령 주변에 남아있을 사람은 없습니다. 저 같은 사람 데려다 쓰세요. 네. 강원도 춘천에 집 한 채 있습니다. 거의 은행 대출로. 예. 그러니까 저는 다주택자를 악마화하는 그 자체가 저는 좀 아니다라고 보거든요. 맞아요. 아니 다주택자가 물론 본인의 선택인 거죠. 뭐 부당한 돈을 벌어서 그랬다고 하면 그건 또 그 자체대로 문제가 되지만은 다주택 자체가 저는 뭐 나쁘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 사람들도 그게 어떤 재산 증식의 하나의 도구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 뭐 안정자산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마다의 차이가 있으니까 주식 시장에 돈을 넣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나는 부동산이 더 안정적이라고 생각해서 부동산을 더 사서 그걸 월세를 받고 전세를 받고 그걸 돈을 굴리겠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저는 아니 그러니까 누가 농담으로 네. 다주택자 정책 위반할 때 배제하라 그러면 주식 정책할 때 다 종목하고 있는 투자자들은 배제해야 다 되냐? 배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냐? 차량 오브제 할 때 차 2대씩 갖고 있는 사람 배제해라. 그런 그 얘기죠. 차량 오브제를 하더라고요. 저 네. 법원 갔더니 네. 어저께 법원 갔더니 뒷자리가 저 8번으로 끝나는데 8번은 어저께 못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중앙지법은 원래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법원 중에 몇 개는 원래 하고 있었어요. 동부지법은 안 하고 있고. 아니었어. 근데 어저께 그래서 다른 좀 데서. 이해가 되는 게 국방부 장관님이 그래서 군대 안 갔다 오신 분이에요. 군대 간 사람은 군대 정책하지 마라. 네. 군대 정책하지 마라. 네, 네. 배제하겠다. 네. 네. 뭐 이런 거죠. 예. 그래서 하여튼 김병욱 의원 거는 이게 단발성으로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아마 이게 성남시 지금 민주당 경선에서 이제 경선이 다시 어떻게 치러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경선 이후에 아마 본선에 이제 신상진 시장하고 이제 이제 경쟁이 선거가 됐을 때 다시 한번 문제가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